코딩 가르치다 보면 진짜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서 코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자, 일단 함수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면 이런 거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함수식에 숫자를 넣은 다음에 2D 평면에 이렇게 쓸데없이 그림 그리는 것일 뿐이고요. 자, 정확한 함수의 뜻이 뭐냐면 초등학교 레벨로 설명하자면, 자, 숫자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다른 숫자나 데이터가 나오는 까만 박스를 함수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대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함수의 정의를 배우긴 하는데, 자,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자, 요걸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코딩할 때 펑션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자, 함수랑 기능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수학에서의 함수는 뭔가 집어넣으면 그냥 다른 값을 뱉는 이런 계산기 같은 걸 만들 때 쓰는데, 자, 코딩할 때 펑션 문법도 똑같습니다. 여기 소괄호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자, 이걸 이렇게 바꿔서 퇴 뱉어주세요 라고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고요. 그래서 함수 정의가 뭔지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펑션 문법도 코딩할 때 잘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뭔가 값을 집어넣으면 다른 값을 이렇게 뱉어주는 계산기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이 계산하는 로직을 재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함수 문법을 사용하면 좋고요. 자, 여기엔 뉴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엔 아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엔 에스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뉴진스랑 아이브는 좋아하는데, 자, 근데 에스파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출력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코드 짤 때 if문 그리고 조건식 그리고 연산자들을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집합과 명제에 관한 내용들이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A 또는 B에 적어도 이렇게 하나에 속하는 건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코드 짤 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AND나 OR 연산자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집합을 다룰 때, 자, 이런 법칙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조건식 같은 거 코드 짤 때 좀 더 깔끔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코드 짤 때도 많습니다. 자, x가 6의 배수면 x는 3의 배수인 것도 만족을 할까요? 자, 이런 로직 같은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 증명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운 집합과 명제 단원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 보도록 합시다. 자, 2를 몇 번 곱하면 16이 되게요? 4번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4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요걸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2를 몇 번 곱해야 16이 나오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4가 요 자리에 나올 거예요. 간단한 로그라는 개념이고요. 자, 우리가 코드의 실행 시간을 표현할 때 가끔 지수와 로그를 쓰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 n번 정도 이렇게 반복문을 돌리면, 자, 요 코드는 몇 번 정도 실행이 될까요? 당연히 n번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엔 n번 돌리는 반복문 안에, 자, n번을 또 돌리는 반복문을 집어넣으면, 자, 요 안에 있는 코드는 몇 번 실행이 될까요? n제곱번 실행이 되겠죠. 근데 요번엔 i에다가 2씩 곱하면서 이런 식으로 n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반복문을 돌리면, 요 반복문은 총 몇 번 실행이 되게요? 대충 로그 n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에다가 64를 집어넣게 되면, 자, 6번 정도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게 적게 실행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의 성능 같은 걸 평가할 때 지수나 로그 개념을 써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도 수학 지식이 가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버튼이 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버튼이 일정 속도로 커지는 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커지는 속도가 처음에 느렸다가 갑자기 빨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버튼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그리고 싶으면 지수함수나 2차, 3차 함수 이런 거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넣으면 x제곱을 뱉어주는 계산기를 만들면 이제 버튼 커지는 속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버튼 커지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엔 처음에 빨랐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식으로 이렇게 버튼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로그 함수를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함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이나 함수식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직선을 그리려면, 자, 1차 함수인 이런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근데 A랑 B 값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요때 이제 직선이 요 두 점을 지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A랑 B는 어떻게 구해요? 직접 요 점들을 함수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런 수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A랑 B를 어떻게 구해요? 자, 요런 미지수 두 개가 있는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서로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해 버리면, 자,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의 미지수를 요 하나의 식에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아는 걸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쳐 봤을 때, 자, 요거 모르는 분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코딩할 때도, 자, 이런 거 만들 때 간단하게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추정하거나 그럴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나 함수 풀이법은 간단하게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저거 분석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고등학교 레벨 통계 지식들이 필요할 거예요.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집단끼리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분석하고 싶으면 G테스트, T테스트, 아노바, 정규 분포와 실내 구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끼리 양의 상관 관계가 이렇게 있는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가끔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딥러닝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개나 소나 쉽게 입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전처리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원리 이해 같은 걸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렬 정도만 잘 알고 오시면 되고요. 자, 행렬은 그냥 숫자들을 가로 세로로 배치한 걸 의미하고요. 근데 행렬을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곱셈을 서로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행렬의 곱 구하는 거, 그리고 행렬을 트랜스포즈 하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일단 도움이 되고요. 자, 5명의 유저를 차례로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데, 자, 요 유저끼리 줄 설 수 있는 유니크한 경우의 수 같은 건 최대 몇 개일까요? 5팩토리얼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번엔 게임 캐릭터가 20개 정도 있는데 요 중에 이제 5명을 뽑아서 조합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몇 개의 유니크한 조합이 나올 수 있죠? 자, 요건 콤비네이션을 갖다 쓰면 되겠죠. 자, 20C5를 계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니면 이번엔 게임 캐릭터 뽑기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뽑을 때 1,000원이고요. 그리고 평균 30만원 정도 썼을 때 95% 확률로 캐릭터가 최소 한 장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캐릭터 뽑을 확률을 몇 프로로 설정해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걸 만들 때 확률 계산이 가끔 들어가기 때문에, 자, 확률 부분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게 좋고요. 확률 계산 같은 거 잘못하면, 자, 환불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잘 하셔야 되고요. 문제 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기본 개념들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